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3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공손저구가 조삭의 오랜 친구인 정령에게 왜 같이 죽지 않은 것이오? 라고 물었다. 정령은 조삭의 부인이 임신 중인데 만약 다행히 아들을 낳으면 내가 길고 딸을 낳는다면 나는 조금 천천히 죽을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조삭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도안고가 이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 궁궐을 사사시 뒤졌다. 조삭의 부인은 갓난아이를 속바지 가랑이 사이에 넣고 아기야, 조씨 집안이 망하려면 내가 크게 울 것이고 망하지 않으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라고 버렸다. 병사들이 그 방을 찢을 때 아이는 울지 않았다. 위험이 벗어나자 정령이 공손저구에게 이번 한 차례 뒤져서 잡지 못하였으니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좋겠소? 라고 하자 공손저구는 고아를 기르는 일과 죽는 일 중 어느 일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다. 정령이 죽는 일은 쉬우나 고아를 부양하는 일은 어렵겠죠. 라고 하니 공손저구는 이렇게 말했다. 조씨 집안이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으니 당신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일을 맡아주시오. 나는 쉬운 일을 담당하여 먼저 죽을 것이오. 목숨을 던져 고아를 살려내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등였고 화려한 강보로 덮고서는 산속에 숨었다. 그리고는 정령이 산에서 내려와 거짓으로 여러 장군에게 이 정령은 못난 사람으로서 조씨고아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천금을 주신다면 조씨고아가 숨어있는 장소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장군들이 기뻐하며 곧장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출동시켜 정령을 따라가서 공손저구를 공격하였다. 공손저구가 거짓으로 이 소인배 정령아, 전에 나와 더불어 조씨고아를 숨기기로 약속했건만 이제 와서 또 나를 배반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부양할 수 없었기로 차마 그를 배신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라고 욕하며 아이를 안고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조씨고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공손저구만 죽이소서라고 외쳤다. 하지만 여러 장군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공손저구와 고아 모두 죽였다. 여러 장군들은 조씨고아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진짜 조씨고아는 살아남아 정령이 함께 산속에 숨었다. 15년이 흐른 후 진경공이 병이 나자 점을 쳤다. 후손이 순조롭지 못하여 재앙이 생긴다는 전기가 왔다. 정공이 한골에게 물으니 조씨고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가 말했다. 지금 진나라에서 제사가 끊긴 것은 조씨 집안입니다. 조씨 집안은 시조 중년 이후에 자손은 모두 영시성을 가졌습니다. 중년은 사람의 얼굴에 입은 새무리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은나라 왕을 도왔으며 그 후손은 주나라의 천자를 돕는 등 모두 빛나는 덕행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왕과 여왕이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자 조씨 집안의 숙대는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와서 성군 문우를 섬겼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공을 세웠으며 제사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씨 집안이 망했으니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슬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계도 좋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이 조씨 집안에 아직 후손이 남아있는가라고 묻자 한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털어놨다. 정공은 조씨고아를 세우기로 한글과 상의하고 조씨고아를 불러다가 궁중에 감춰뒀다. 여러 장군들이 문병차 궁궐에 들어오자 정공은 한글의 병사들을 배치하고 조씨고아를 만날 수 있도록 장군들을 협박하였다. 조씨고아 이름은 무였다. 장군들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지난번 나는 도안고가 꾸민 것으로 군저의 명이라고 거짓으로 여러 신하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누가 감히 나를 일으켰겠습니까? 만약 대왕께서 병이 나지 않으셨더라도 저희들도 곧 조씨 집안의 후손을 세울 것을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군왕께서 명령하시니 이야말로 저희들이 진실로 바라던 바입니다. 라고 변명하였다. 죽음으로 지킨 약속. 정공은 곧 조무와 정령을 불러 여러 장군들에게 한 명 한 명 절하게 하였다. 여러 장군들은 정령, 조무와 함께 도항고를 공격하여 그 일당을 모조리 죽였다. 경공은 조씨 집안의 옛 봉지를 원래대로 조무에게 다시 내렸다. 조무가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자 정령이 여러 대부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며 조무에게 말했다. 전에 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로지 조씨 집안의 후손을 부양하여 가업을 잃게 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조씨 집안을 잊고 성인이 되었으며 원래의 간지까지 되찾았으니 저는 이제 지하에 가서 조던 아버님과 공손저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깜짝 놀란 조무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려 제가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가 죽을 때까지 보답하고자 하는데 그대가 차마 저를 버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며 한사코 말렸다. 하지만 정령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끝내 목숨을 끊었다. 10. 조무령왕. 강대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어찌 허황된 명분에 안주하겠는가? 조나라 무령왕의 아버지는 수쿠이다. 시세 42년 만에 그가 죽자 진, 초, 연제, 위나라가 정예병사 10,000명씩을 보내 장례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무령왕이 즉위하였다. 무령왕 원년 양군표, 소표가 재상이 됐다. 양왕과 태자사 그리고 한선왕과 태자 창이 방문하여 예를 갖췄다. 무령왕이 어려서 정무를 치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식한 스승 세 사람과 좌우 사과 세 사람이 보좌했다. 정무를 치러하게 됐을 때 먼저 선왕 때의 현신인 비의 제게 가르침을 구하고 그의 복록을 높여주었으며 나라는 8살 이상 되는 덕망 높은 노인에게 매월 선물을 보냈다. 18년 김왕이 맹렬과 용문이의 적색정을 들다가 정강이 뼈가 부러져 죽었다. 무령왕은 대의 조상 조고를 연날에 보내 공자적을 영접하여 진나라로 모시도록 하여 진왕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수왕이다. 19년 봄 정월 성대한 조회를 열었다. 비를 불러 천하대사를 의논하였는데 5일 후에 약금 마쳤다. 왕은 북쪽으로 중상국의 영토를 공략하고 방자지역에 이르러 대땅으로 갔으며 북상하여 무궁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황하에 이르러 황하산 꼭대기에 올랐다. 그리고는 누안을 불러 의논하였다. 호복기사. 이때 비가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왕이 비를 불러 말했다. 간자와 양자 두 주군의 업적은 호와 적에 대하여 이로움을 꾀한 데 있소. 신하된 자로서 총애를 받을 때는 효제하고 장류를 알며 명리에 순종하는 절조가 있어야 하고 현달하였을 때에는 백성을 돕고 군주에게 이렇게 하는 업적이 있어야 하니 이 두 가지가 신하의 본분이요. 이제 나는 양자의 업적을 계승하여 호와 적의 영토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한 현신을 만나지 못할 것 같소. 내가 호복을 입은 것은 적을 약하게 하여 힘을 적게 들이고 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않고서도 순리적으로 관자와 양자 두 신하의 업적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요. 무릇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려면 세상의 습속을 입에하였다는 책망을 받기 마련이며 탁월한 주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오만하고 무지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마련이요. 이제 나는 앞으로 흉내의 복장을 입게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타고 활을 쏘도록 훈련시키려 하는데 필경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비는 신이 듣기에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머뭇거리면 성공하지 못하고 행동하면서 주자면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기왕 세상의 습속을 입에하였다는 비난을 감수하려고 결심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의 어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최고의 덕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의 의견에 의하여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으며 큰 사업을 창군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무령왕이 다짐하였다. 호복에 대한 나의 신념은 절대적이요. 내가 두려운 것은 오직 천하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요. 미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슬퍼하는 바이고 어리석은 자가 비웃는 것은 현명한 선비가 이미 잘해하려고 있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 나를 이해할 것이요. 호복이 가져올 성취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설사 세상 사람들이 일로 나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오랑캐 땅과 중생국은 반드시 나의 소유로 될 것이요. 무령왕은 며칠 내 호복으로 갈아입었다. 왕은 왕서를 보내 공자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하였다. 과인이 호복을 입고 조에 참석할 것이니 숙부께서도 입으시기 바라고 집안에서는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나라 안에서는 군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고금의 공인된 행동 원칙이요. 자식은 부모에게 반대해서는 안되고 신하는 군주를 거역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하간의 통념이요. 지금 과인이 교지를 내려 복장을 바꾸어야 하였는데 숙부께서 입지 않으시면 천하 사람들이 비난할까 그럽소. 나라를 다스리는데 상도가 있으니 백성을 이롭게 함이 그 근본이며 정사를 논하는데 원칙이 있으니 곧 관찰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자는 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만 예법은 다른 바가 있고 중국의 풍속은 서로 같으나 교화는 도리어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산골에서야 그저 편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치사의 변화는 총명한 사람도 억지로 일치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의복에 대하여도 성인도 일치해야 됨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한 구석만을 보는
오래된 유학은 개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곧 제멋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의견과 달라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공정한 태도이며 이로써 진선진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숙북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풍습 문제이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풍속을 계획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지금 복장을 받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옛나라와 사목, 진나라 한나라의 병정의 안전을 보위하고자 함입니다. 마침내 무령왕은 호복을 보급하고 기병과 사수를 모집하였다. 20년 왕은 중상국의 영토를 공략하여 영가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호땅을 침략하여 유정에 이르렀다. 이모의 왕은 말을 헌상하였다. 무령왕 사자로 위장해 진나라에 들어가 정탐하다. 27년 5월 무신일 동궁에서 성대한 조회를 경하고 무령왕은 왕자 하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새 왕은 무연의 매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 정사를 치러했다. 대부들은 모두 신하로서 복종하고 비인은 재상이 되었으며 아울러 새 왕의 사부가 되었다. 그가 바로 해문왕이다. 해문왕은 해우의 아들이다. 무령왕은 주부로 자칭하였다. 주부는 아들에게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자신은 호복을 입고 대부들을 거느려서 서북 방면의 호땅을 공략하며 운중과 구원에서 곧바로 진나라를 습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거짓으로 사자로 위장하여 진나라로 들어갔다. 진수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얼마 후 그의 모습이 매우 이풍당당하여 신하된 자의 풍채가 아니었음을 수상히 여기고 사람을 보내 추적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물은 말을 달려 이미 진나라의 관문을 벗어났다. 자세히 조사한 후에야 그가 주부라는 것을 알고서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주부가 진나라에 몰래 들어간 이유는 직접 지형을 관찰하고 아울러 진왕의 사람됨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이 포위되어 참새 새끼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다. 해문왕 2년 주부가 새로 늘어난 땅을 순시하다가 곧 대땅을 떠나 서쪽으로 향하여 서에서 루분왕을 만나 그의 병사를 징발하였다. 3년 중상국을 멸하고 그 왕을 변방으로 이주시켰다. 영수궁을 지었으며 이로부터 북방 지역이 조나라에 기속되어 대땅으로 향하는 길이 막힘없이 잘 통하게 되었다. 돌아와서는 농공 행상을 하고 대사면을 행하였으며 5일 동안 주인을 베풀고 장자 장을 대땅의 안양군으로 봉하였다. 장은 본래 사치스럽고 내심으로 그의 동생이 왕위에 오른 것을 불평하고 싶다. 주부는 또 전불례를 보내 장을 보좌하게 하였다. 이태가 비를 만나 그랬다. 공자장은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따르는 무리가 많고 야심이 크며 아마도 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불례의 사람됨은 잔인하고 오만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게 되면 틀림없이 음모를 꾸며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일단 이를 버리면 요행을 바랄 것입니다. 무릇 소인에게 야심이 있으면 생각이 경솔하고 책략이 천박하여 단지 그 이익만을 생각할 뿐 그 전환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유상종하여 함께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책임이 막중하고 근세가 크므로 별난이 당신에게 시작되어 화가 당신에게 모이 될 것이니 당신은 틀림없이 제일 먼저 해를 입을 것입니다. 비는 고개를 가로졌다. 아니 될 말씀이요. 당초 주부께서 왕을 나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 법도를 바꾸지 말고 너희 생각을 달리하지 말며 한마음을 굳게 지키며 너희 일생을 마치도록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제비하여 명을 받고 기록해 두었소. 당초 해문왕이 없기 때문에 공자성과 이태가 대권을 장악하였는데 그들은 추살될 것이 두려워 주부를 포위하였다. 주부는 원래 장자장을 태자로 삼았으나 후에 맹료를 얻자 그녀를 충의하였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녀의 궁을 나오지 않고 아들 하를 낳자 태자장을 배치고 하를 왕으로 세웠다. 그 뒤 맹료가 죽자 사랑은 쉬어갔고 원래의 태자를 가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모두 왕으로 삼고자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자가 모두 죽어 천하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도다.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